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잔고는 398만원입니다. 갑자기 100만원이 껑충 뛰어버렸죠. 수익 난 게 아니고요. 398만원입니다. 오늘은 플러스 7만원입니다. 지금 인출을 400만원 했었는데 그 중에 100만원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길게 가져가고 싶어서 300만원치를 지금 현재 보유 중인데요. 이 종목들을 팔고 딴 종목으로 옮겨가려고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좀 길게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보유 종목은 그대로 보유를 하고 추가로 100만원을 넣어서 신규로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그 100만원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400만원 인출했다가 100만원을 오늘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해서 통장으로 빼놓은 돈이 300이고 계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돈이 오늘 플러스 7만원 해서 398만원, 그래서 합계로 698만원입니다. 이게 상당히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이틀 전인가 저한테 댓글 주신 분하고 어떤 선의의 논쟁이 있었는데 좋은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뜻으로. 그때 돈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막 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쪽의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 돈에 대한 집착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원, 200원의 소중함 뭐 이런 쪽에 이건 진짜 제가 제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뭐 가난한 환경에서 크질 않아 가지고 돈에 대한 어떤 집착, 애착 이게 좀 상당히 약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을 하자. 이게 개선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매수하고 싶을 때 뭐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확 지르는 게 아니고 최대한 줄여가지고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확실할 땐 더 들어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악착 같은 그런 잃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마인드가 좀 많이 매매를 하면서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최근에 계속 손실을 보고 나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제 생각들을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이제 혹시나 또 손실이 많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렇게 해서 손실을 끊고 수익으로 돌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걸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운용하는 금액을 398만원, 한 400만원 정도로 운용하고 300만원은 통장에 빼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익은 7만원이었고요. 그 다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못 본 부분에 대해서 댓글에 설명해 주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도 제가 설명할 때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한네트, 로지시스, KCS 이거 말씀드렸는데 댓글에 로지시스하고 KCS가 단일가 매매로 지정됐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단일가 지정되면 30분마다 한 번씩 체결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단타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빠져나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3일 동안 30분마다 한 번씩 체결되면 단타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 기다립니다. 30분에 주문 한번 넣으라 그러면 답답해서 못 버티죠. 그래서 일단 팔고 그날 오르고 내리는 분봉을 보면서 틱 차트나 분봉 차트를 보고 거기서 승부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묶어놓고 30분 동안 못 지켜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던지게 되면 하락하는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단일가 매매 지정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댓글 보고 나서 이거 로지시스하고 KCS가 오늘 좀 밀리겠구나. 그럼 이제 얘들이 내려가면 한네트가 단일가가 어제 오늘부로 풀렸기 때문에 올라가고 싶어도 얘들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쉽게 못 가겠구나,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연결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드릴 때 혹시 잘못 표현한 부분이나 제가 빠뜨리고 못 본 부분에 대한 것을 댓글에 붙여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 다음날 내일 방송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더 전달해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밤에 미정씨가 다우지수는 빠지고 나스닥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데요. 재료는 거의 똑같습니다. 코로나는 계속 확산되고 있고요. 한 6만 명대로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6만에서 8만 명 정도로 확산세가 좀 심하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부양책 협상은 아마도 대선 전에는 어렵다, 이게 이제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부양책이 그 협상 타결이 안 되게 되면 돈이 안 풀리기 때문에 증시를 끌어올릴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관망하거나 매도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 코로나까지 확진자가 확 늘어나 버리니까, 특히나 미국은 뭐 이왕 뭐 막가는 분위기인데 유럽 쪽이 심각해지니까 유럽은 봉쇄 조치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봉쇄를 자꾸 하게 되면 유럽 증시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독일 증시 한번 볼까요? 나스닥 지수는 그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다우지수가 약간 하락을 했는 상태인데, 유럽 증시가 지금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미국에서 뭐 부양책 합의되고 돈이라도 풀리면 그걸로 해서 올리면 되는데 그것도 없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서 경제 봉쇄 조치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그 독일 증시가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을 상당히 좀 아래쪽으로 누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2.87%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는 많이 못 올랐습니다. 뒤에 이제 코스닥이 하도 오르다 보니까 뒤따라서 올라가는 모션이 나오긴 했는데 계속 장중에 5분봉입니다. 아래쪽에서 빌빌거리다가 장 끝날 무렵에 코스닥이 계속 올라가니까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취했습니다. 뭐 외국인도 선물을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돌아서면서 한 2,200억 매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선물을 한 얼마 정도였죠? 외국인이 선물을 한 8,5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해놨기 때문에 이 옵션하고 선물하고 퉁쳐버리면 반드시 위쪽이다 하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급락하게 될 경우에 풋에서 이익이 나기 때문에, 콜에서 이익 나고 풋에서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서 선물을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옵션하고 선물이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는 특별하게 방향을 잡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좀 어정쩡한 상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 오늘도 그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도 지금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좀 있기 때문에 지수는 그동안 많이 빠졌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흘러내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반등이 이제 그 완전하게 바닥을 찍고 뭐 V자 반등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게 미국 증시가 아직까지 돌아섰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 악재는 계속 커지고 있고, 호재가 지금 그 부양책 합의 하나 남았는데 그게 지금 대선 전에 어렵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이 다가오면 그것도 좀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혼란스러움 이런 쪽이 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봐서 시장은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공포지수가 좀 올라가는 걸로 봐서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지수가 오늘 올라간 것은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매도 공백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나요? 너무 많이 빠져버리니까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좀 매수해버리니까, 기관도 오늘 코스닥을 매수했네요.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을 매수해버리니까 그냥 가볍게 확 치고 올라가 버리는 그런 현상인 것 같고요. 이거 한 반등 이건 기술적 반등 개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행히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상승을 해준다면 그걸 그 빈별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선물 지수가 거의 한 1%대로 빠져버리고 있어서 그래서 올라가는 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전히 조심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뭐 바닥 다졌다 올라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와서 바닥을 W자로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올라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위험을 대비하면서 개별 종목적으로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오늘 장중에 있었던 종목 뉴스인데요. 이 유진 로봇이라는 이 종목이 로봇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기업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 하루 종일 강하게 끌어올리는 상태였었어요. 거의 한 상한가, 이게 자리가 상한가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상한가 선에서 계속 놀다가 마지막에 쫙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하셨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언급들이 됐었습니다. 저도 YTN을 통해서 들었는데, 물론 이제 재탕입니다. 그린 뉴딜 해가지고, 대부분 저단이죠. 디지털 뉴딜에 7조, 그린 뉴딜에 몇 조, 하여튼, 정말 대한민국에 돈이 그렇게 많은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전부 조입니다. 7조, 9조, 10조, 150조, 이런 식으로 저 단위로 그냥 정부에서 막 육성하겠다고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바람에, 이런, 자율주행 이런 쪽도 등달아서 올라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갈 테마는 아니지 않겠나 싶어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유진 로봇이 잘 올라가니까 등달아서 또 이 로보로보라는 종목이 막 따라 올라가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이건 로보로보 이건 애들 교육용 로봇 이런 쪽인데요. 제가 봤을 때 로봇 산업과는 별로 관계도 없어 보이는데 그냥 로봇 관련 쪽 올라간다 싶으면 얘는 그냥 등달아서 막 올라가는 신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막판에 꽝 돼갖고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그 다음 이지바이오라는 종목이 무상증자 한 주당 2주씩 무상증자로 본 것 같은데요. 그 뉴스로 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지바이오가 너무 많이 떠버려 가지고요. 갭으로 거의 이게 갭으로 상한가 출발했다가 밀렸다가 다시 상한가로 가다가 마지막에 다시 풀렸는데요. 이건 무상증자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여기서부터 지금 막 올라왔는 종목이라서 12,000원짜리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무상증자 유동 물량이 워낙 작습니다. 이게 100몇만 주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동 주식 수가 워낙 작다 보니까 130만 주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세력이 마음대로 그냥 다 사버리자는 개념으로 막 끌어올린 것 같고,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사고 싶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물량은 어느 정도 틀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겁나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런 분위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광군제가 11월 11일까지라고 하는데요. 중국에 중국이 경제 상황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중국인들이 소비를 많이 하면 광군제 기간에 국내의 어떤 수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특히나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차 한부를 계속 노렸는데 오늘은 컬러레이라는 종목이 이게 무슨 안료 같은 화장품 원재료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레이라는 종목이 오늘 한번 강한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100만원이라는 실탄을 가지고 50만원씩 나눠 갖고 매매를 하고 싶어서 노렸는데요. 이 흐름이 정말 단타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발견했을 때가 여기거든요. 지금 쭉 올라가는 걸 보고 컬러레이가 괜찮다는 생각을 해서 물론 이 종목을 이차 한부라고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빠졌는데 오늘 이 종목을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사기가 어렵죠. 언제 눈에 띄느냐 하면 5분봉 상황으로 여기서 5분봉 출발입니다. 여기서 쫙 올라갔을 때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여기서 다시 올라갈 줄 알고 잡으면 물리는다 싶어가지고 경험상 요즘 최근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쫙 끌어올려놓고 확 빼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계속 있었는데 여기쯤 내려왔다가 또 올라갈 때는 또 확 올라가 버리고 또 확 빠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들어갈 타이밍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버리니까 아이고 그냥 포기하겠다고 이제 신경 끊었는데 마지막에 또 내려와서 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꼬리 달고 이런 현상이 취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저도 보고는 있지만 섣불리 잘못 들어갔다가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급등하고 나서 일봉상으로 급등하고 나서
꼬리 쫙 달고 그냥 뒤로 밀어가지고 확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들어갔다가 또 뒤로 한번 더 밀어버리면 심각하니까 상황 잘 봐서 그 중국 관련한 호재성 뉴스가 나올 때 그때 한번 들어가 볼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찬불을 들어갈까 지금 고민 그 클리에 들어갈까 고민하는 중인데 요건 중국 관련한 호재성 뉴스가 나올 때 그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이 좀 눈에 띄는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조리독감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 댓글에서 이제 이 조리독감이나 돼지열병 이런 종목은 그 좀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거 그 별로 재미없는데 라고 이제 의견 주신 분이 두 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오늘 조금 올랐어요. 오늘 수익의 대부분은 네온테크에서 나왔습니다. 네온테크 5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드론 관련한 종목인데요. 이건 그 드론 쪽은 앞으로 유망한 종목일 것 같고, 그 점점 이제 드론이 그 대세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부에서 전에 그 인천공항에서 드론으로, 드론 택시로 사람을 서울 쪽으로 수송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 택배를 드론으로, 편의점에 도시락을 드론에 실어가지고 그 아파트 베란다를 딱 열면 드론으로 배달이 탁 되는 이런 시연까지 했었고요. 얼마 전에는 섬에 드론으로 날아가서 그 무인 그 로봇 차에 실어가지고 배달하는 이런 쪽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앞으로 계속 이쪽은 관심을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50만원치를 안 팔고 100만원 있었는데 계속 가지고 있을 걸 50만 줄여버렸는데 어제. 근데 여튼 그렇게 해서 오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50만원치 올라가서 이건 이제 길게 보고 가져가자 하고 그냥 놔뒀는데 오늘 한 6% 올라가지고 여기서 수익이 한 3만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 제가 오늘 수익 난 것 중에 그 다음 한 4만원 정도는 이 조리독감 관련한 종목 가지고 있는 데서 수익이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는 H5N8이라는 이 그 조리독감 균이 상당히 위험한 그 조리독감 균이라고 합니다. 인체에도 감염될 수 있는. 근데 이 균이 이제 저병원성, 고병원성 이제 이렇게 나뉘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지금 이 시즌부터 해서 한 내년 한 2월 달까지는 조리독감 시즌입니다. 철새가 자꾸 날라오기 때문에 철새가 올 때마다 그 철새들이 감염돼서 넘어와가지고 그 새똥을 누면 그걸 그 농림부가 거기서 그 채취해가지고 수거해가지고 검사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 H5N8형 그 균이 나오면 뉴스에 먼저 나옵니다. 조리독감 그 H5형 조리독감 균이 그 발견됐다 어디에서. 그리고 나서 고병원성인지 저병원성인지는 정밀 분석하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나온다. 그런데 보통 하루나 이틀,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나올 때 들썩 한번 하고요. 그 다음 이제까지는 계속 저병원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H5형 균이 발견됐다 할 때 올라갔다가 저병원성이라는 발표 나오면 빠지는 게 이제까지의 추세였습니다. 작년에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중에 되니까 H5형 균이 발견됐다 해도 내려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100% 저병원성인데 뭐 이러고 미리 팔아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는 조금 특이한 게 처음으로 H5형 그 조리독감 뉴스가 나왔는데 처음 나온 뉴스에 결과가 고병원성으로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처음에 H5형 균 칼 때 뭐 말도 안 되게 또 저병원성이겠네 그러고 그때 제가 여기 있으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조리독감 뉴스 보기 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고병원성이라고 발표 나왔고 그 다음날 갭으로 떴었어요. 이글벳도 마찬가지죠. 이글벳이 대장이니까 조리독감은 가지고 있었는데 고병원성 판명 나고 나서 갭으로 떴는데 이걸 고병원성인데도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와, 이 고병원성인데 왜 누르지 라고 했는데 이걸 다시 차트로 해석해보면 뉴스가 떴을 때 재료 노출 뭐 이런 개념으로서 무조건 팔아갖고 누르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그래서 눌러가지고 틀고 그 다음 그걸 밑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매수를 해서 끌어올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가 거의 본전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또 고병원성 뉴스가 나온다면 그때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한번 털고 돌렸기 때문에 여기서 고병원성 뉴스가 나오게 되면 고병원성이 전국적으로 퍼지겠구나. 그럼 전국에 소독약을 뿌려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글베드하고 첼시스, 제일바이오 이게 전부 다 그 소독약 방역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충북 어디였죠? 그 고병원성 나온 자리가 그 주변에 반경 몇 킬로 이내로 소독약으로 그냥 다 완전히 도포를 해버리죠. 드론까지 동원해 갖고 지금 소독을 그 강력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소독약이 많이 사용이 된다는 개념으로서 이제 그 기대심들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종목을 굳이 제가 그 빼놨던 100만원을 다시 집어넣은 이유는 이 네 종목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 보자 이런 생각으로 섣불리 팔고 나서 뉴스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팔지 말고 좀 길게 가져가 보자. 어차피 내년 한 2월달까지는 계속 조류독감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그 보유를 하고 100만원 추가로 넣은 이 돈으로 이제 50만원씩 나눠 가지고 그때 내일 또 혹시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그걸로 매수하자 이런 관점으로 지금 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까지 조류독감 뉴스 나올 때마다 그 저병원성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 나오고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뉴스 터지면 밀어버리는 이게 습관이 됐었는데 원래는 고병원성으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걸 굳이 또 여기에 매달리는 이유는 시장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요. 오늘 물론 기술적 반등을 하긴 했지만 악재가 전부 해소돼 가지고 상승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아직 이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보시면 뭐 자동차 관련주 이런 종목들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만큼 빠졌다가 이제 요만큼 돌아올렸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보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아직은 완전히 돌렸다고 보긴 좀 어려운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그 조류독감 쪽에 이런 테마 쪽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뭐 코로나가 진정되거나 악재가 해소돼 가지고 시장이 돌린다는 어떤 느낌이 든다면 지수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지수가 바닥을 다지고 돌아 올려 갖고 위로 올라가겠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는 이제 그 이런 테마주들보다는 조류독감 이런 쪽보다는 우량주 쪽으로 뭐 수소차도 있고 지금 그 살 수 있는 게 많죠. 워낙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뭐 수소차도 지금 상당히 많이 반등했는데요. 이게 워낙 그 높은 데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시장이 돌아선다면 언제든지 그 잡기 좋은 위치에 대부분 다 와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그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그 돼지열병 부분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돼지열병 하면은 최시스나 그 우진 BNG 아니면 오디텍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돼지열병 관련 백신 뉴스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종목인데요. 돼지열병은 개인적으로 왜 생각을 하냐면 지난번 그 경기 북부 지방에 돼지열병이 퍼졌을 때 전국으로 확산할 줄 알고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많이 들썩거렸는데 정말 방역을 잘했습니다. 이 K방역의 위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기 철조망으로 그 방어막을 그 경기도 북부 지방에 방어막을 그 동에서 서로 쫙 이어가지고 전기 철책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못 내려오도록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멧돼지가 못 넘어오니까 감염된 그 돼지열병 그 감염된 멧돼지가 그 안에서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멧돼지 다 죽고 나면 돼지열병은 밑으로 안 내려온다. 이게 이제 이론상으로 돼지열병이 방어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과연 그 전기철책으로 그 멧돼지를 다 막을 수 있느냐 하는 여기에서 약간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살짝은 듭니다. 왜냐하면 날씨 추워지면 이제 밑으로 돼지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조금 있고 그리고 최근에 돼지들이 멧돼지가 그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는 게 점점점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뚫리면
전국으로 퍼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현재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이런 종목들을 현재 보유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 돈을 빼놓을 정도로 자신 있게 배팅하기는 좀 어려운, 저한테는 상당히 힘든 그런 장입니다. 오늘 제가 매매했는 것 중에 요걸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100만원 가지고 이제 아침에 뭘 매매할까를 딱 생각하다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종목 관련한 뉴스들을 계속 지금 정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쭉 정리해놨다가 이 종목들을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다가 등록을 쫙 시켜놨습니다. 등록시켜놓고 이 해당하는 뉴스가 다시 나올 때 그 종목을 노리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쳤어요. 근데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화이자에서 화이자 내가 버렸노? 화이자 여기 있죠. 화이자에서 임상 3상 실험이 거의 다 돼간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 백신이 나올 듯한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화이자 관련한 뉴스를 딱 보면 이 두 종목이 이제 제가 정리해놨죠. 제일약품은 화이자와의 파트너십 부각이 급등했었고 예전에 그 다음 KPX 생명과학은 원재료 공급하는 이런 걸로 해서 두 종목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제가 노렸죠. 제일약품하고 KPX 생명과학을 노렸습니다. 이 진짜 둘 중에 하나 찍는 걸 제가 상당히 못해요. 정말 바로 제일약품을 바로 찍었으면 거의 성공했는데 이거 보시면 만약에 얘를 바로 찍어서 샀다면 쫙 올라갔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지고 샀으면 그냥 오늘 제대로 걸었다 하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죠. 상한가 들어갈 뻔했습니다. 상한가 찍고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둘 중에 뭘 샀느냐면 KPX 생명과 얘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잡았는데 다시 밀어버리니까요. 그래갖고 밀릴 줄 알고 팔아버렸어요. 이것도 보시면 또 밀어버리죠 뒤로. 그래서 밀어버려갖고 팔아버렸는데 제일약품 올라갈 때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대장이 아니었고 오늘은 제일약품이 대장이었었어요. 쫙 올라가서 지금 자리를 지키고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놓친 게 상당히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 뒤에 가서 또 이 제일약품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54,500원에 54,500원이니까 요거 올라갈 때 좀 잡았을 거예요. 잡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로 밀어버려가지고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샀는 가격에 수수료만큼은 보태고 바로 팔아버렸어요. 팔고 나서 쭉 내려갔다가 나중에 다시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테크닉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떤 호재성 뉴스로 급등하는 종목들을 왜 급등했는지를 다 이렇게 이제 등록을 쭉 해가지고 이 종목들을 계속 모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가 지금 모으고 있죠. 벌써 지금 며칠 안 됐는데도 상당히 많은 종목이 모였습니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상한가 나온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 누르면 상한가 들어간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급등하는 종목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안 보이네요. 급등하는 종목 누르면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의 상한가 해갖고 설명이 나옵니다. 그럼 그 설명을 보고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계속 등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을 계속 등록해서 여러 페이지 쫙 모아놓으면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를 보고 뉴스를 찾아서 해당하는 종목을 노리는 이런 방식을 한번 시도해 볼까 싶어서 제가 지금 계속 정리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참고해서 보시라고 지금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제까지 종목들 정리를 다 했고요. 그 다음 오늘 또 장 끝나고 나서 정리를 해서 앞으로 계속 모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흐름을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시장이 상당히 불확실하고 힘든 장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위험관리 잘 하시면서 대응 잘 하셔가지고 큰 수익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 부담없이 이제는 모든 댓글 다 괜찮습니다. 제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는
정확히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어느 정도 터득했기 때문에 이제는 슬럼프에 가지 않고 꾸준하게 한 걸음씩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담없이 아낌없는 댓글 부탁드리고요. 여유 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